안녕하세요. 쉐리 토크 정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정한용 씨는 오페라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구경하려면 좀 비싸서 그렇지만 그래서 좋아하죠. 너무 비싸요. 그렇죠. 네. 좀 좋은 자리 가려면 정말 한 두세 사람을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치사하게 난 자리를 예. 비싼데 싼데 나눠가지고서 예. 사람이 거기서 저쪽 비싼데 앉은 거랑 싼데 앉은 거랑 예. 그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을 길을 죽이고 한쪽은 또 폼을 잡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해서 먼저 오는 사람이 앞에 앉기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는 게 나을 것 그래도 같은데. 그 가격 대비해서 앞에 산 사람들은 뭔가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뻔죠. 근데 어쩔 꼭 거기서 없는 돈 것 있는 같아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만. 아무튼 오페라를 구경을 하면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예. 라보엠이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뭐 푸치니도 좋아하지만 예. 저는 베르디를 좋아해서 라트라비아타도 뭐 이런 사실 근데 요새는요 아이다, 뭐. 네네네. 이렇게 공연하는 장소도 많아지고 공간도 많아졌는데 가서 보기가 참 이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와 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그죠? 오페라가 어떻게 와? 온대요. 오페라가 와요? 돌아다니면서 온대요. 오페라 어디 뭐 술에다 싣고 다니면서 오나? 네. 왜냐하면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이제는 찾아 나선 분이 계세요. 네. 예. 이 우리 소위 말하면 성악, 클래식의 대중화에 네. 앞장서고 있는 그런 분이죠. 오늘 모실 분이.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가까워지실 겁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클래식은 어렵고 고급 문화라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무료 클래식 거리 공연을 나서는 이가 있다. 바로 사단법인 인CM 예술단의 노희섭 단장. 예술을 통한 문화 나눔을 가치로 내세우며 2006년에 창단한 인CM 예술단, 오페라, 오케스트라, 무용단 등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러브 인CM 트리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낯선 문화 기부와 캠페인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게 진정한 음악의 가치라는 노희섭 단장의 문화 나눔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네, 쉐리 토크. 오늘은 인CM 예술단 사단법인이래요. 인CM 예술단의 노희섭 단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 예. 먼저 인CM 예술단 어떤 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인CM 예술단은 보통 이제 예술 단체들이 오케스트라 혹은 오페라단 이렇게 네. 하나의 단체만 이렇게 운영하는데, 네. 인CM 예술단은 종합 예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인CM 예술단 산하에 오케스트라도 있고, 네. 그리고 오페라단도 있고, 예. 합창단, 그리고 무용단, 그리고 우와.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하는 장르, 이런 6개의 단체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와, 그럼 식구가 되게 많겠다, 그죠? 어마어마해요. 예. 네. 몇 명 정도 같이 계세요?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 70명, 일반적인 이제 구성이, 합창단도 한 4, 50명. 우와. 그런데 이제 공연할 때마다 공연 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이제 달라지긴 예, 하는데요. 예.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월급을 다 주고 예. 뭐 서울 시향이나 이런 시향들처럼 운영을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한 3년 전까지는 저희가 그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을 받아가지고 예. 예비 사회적 기업 받아서 3년을 저희가 4대 보험을 다 해주고 50명의 단원을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클래식 장르가 이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예. 3년을 하고 이제 접게 됐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사무실 돈 엄청 깨. 사무실 직원만 이제 기본으로 저희가 이제 있고, 예. 나머지 이제 연주자들은 그때그때 프로덕션제로 그때그때 이제 섭외를 해서 예예. 근데 이제 저희하고 한 10년간 같이 했던 단원들이 거의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냥 각자 평소에는 다른 일들을 해서 뭐 하시다가. 레슨하고 네네. 연주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수입 같은 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냥 어떻게 보면
또 한쪽으로 하는 일들로 만들어져서 네네. 운영을 하는 그런 분들이군요. 네네, 같이 맞습니다. 하는 예, 사람들이. 예. 그러면 자금이 진짜 만만치 않게 들겠네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2005년도에 제가 이제 발족을 하고 네. 2006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물론 계획은 그렇게 있었지만 네. 이렇게까지 이제 규모가 커지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기업이나 어떤 다른 이제 누군가가. 예, 또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분들도 예. 생길 거다 이런 막연한 상상을 하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100%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했죠.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야, 아이고 진짜 정말 그 진짜 예 네. 처음에 어떻게 이걸 만드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십몇 년 전에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세종문화회관의 오페라단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있으면서 우리나라 오페라 하면은 보통 이제 오페라단 프로덕션만 있고 유럽 외국처럼 이제 극장 속에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과 무용단 이렇게 상주하는 오페라 전속 그 단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극장에서.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오페라 극장도 많고 오페라 단도 많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단체가 없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부나 국가 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냥 이제 젊은 마음에 무대포로 그냥 내가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 합창단 무용단을 다 갖춘 단체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은 음악인들이 함께 좀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워낙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같이 예. 좀 이런 무대를 더 많이 만들어서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네. 처음에는 만들게 됐죠, 이제. 예. 같이 네, 야, 이게 해보니까 네. 한 10년 하니까 네. 돈 뭐 어마어마하게 그죠. 네. 네. 아니 근데 오페라 그거 하나 네. 이 대극장에서 네. 하나 제작하려면 돈이 그거 엄청 들잖아요. 일단 이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 대관비만 하루에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근데 이제 오페라나 뭐 잘 아시겠지만 공연만 대관을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는 무대 세트라든지 그렇지 또 시간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미리 최소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일주일에서 열흘을 대관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 대관비만 해도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죠. 대관비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쵸. 사람 좌석 숫자에다 그 예, 가격을 하게 해야 되니까. 더 해가지고 그 거기서 이거 하는 분들 다 나눠주고 예. 이렇게 생각하면 뭐 보면 남는 게 없더라고. 저 예. 큰일 났다 예. 이런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사실 이 티켓을 다 팔아도 그 공연 제작비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100% 팔려도. 그래서 이제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런 그가 이제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있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공기관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네. 이런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그 예술의 전당, 네. 국립오페라단, 서울시 오페라단 이런 단체에서 사실 의상이나 무대는 거기는 이제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기들만 이렇게 사용할 게 말고. 아니고 예, 그리고 예. 대여를 해주더라도 금액이 그게 만만치 않게 싸게. 비쌉니다. 그렇죠. 그게 예. 그러니까 좀 민간 오페라단들이 그거를 쓸 수 쓸 수 있도록. 있도록 좀 싸게. 아, 그건 정말 좋은 네, 일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면 좀 제작비를 절감하고 그리고 그러면 또 티켓 값도 좀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네, 네. 많이 벌 수 있고. 네. 그리고 아, 그 사실 그렇지. 옷 같은 거야 자꾸만 그럼요. 뭐 여러 예. 사람이 함께 입으면 뭐 그게 뭐 세탁비 플러스 알파만 하면 그렇지. 좋겠구만. 네, 네, 네. 맞습니다. 조금만. 예. 무대 세트도 뭐 서울시 오페라단이나 국립오페라단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군요. 네,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뭐 1억, 2억 이렇게 뭐 무대 세트만 예. 그렇게 제작을 하는데 대부분 다 파기를 합니다. 끝나고 왜냐하면 보관하는 비용이 또 엄청나기 많이 때문에 드니까. 예. 보관을 했다가 보관 비용 때문에 또 그거를 파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예. 그 보관을 해서 그 민간 단체에다가 필요한 좀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면은 왜냐하면 한 번 쓰고 예. 버리기 아니, 너무 아까운데. 아까우니까요. 예. 아, 우리 방송국은 안 버리는데
예. 저 세트 거기 있다가 예. 실해가지고 다시 또 이게 새 드라마에 또 그렇죠. 뜨고 예. 막 이러잖아요. 워낙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네, 네. 그게 가능한데 이거는 회전이 안 좀 되니까 회전이 이게. 잘 안 예, 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아까 저희가 살짝 얘기했지만 거리로 나오신다고 네. 그랬을 근데 때 거리서 오페라를 어떻게 해요? 그 뭐 거리에서 사실 뭐 세트를 만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실 클래식 하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공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야외 처음에. 조건이 뭐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성악을 하시는 분들은 예. 목소리 때문에 이제 야외에서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좀 그다음에 그런- 극장이라는 게 음향이 뭐 이렇게 다 잘 되어 있으니까요. 예. 퍼져나가게 예. 이렇게 음향을 막 예.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잡아줘서 네. 관객이 이게 하늘로 다 날아가 버리니까 네, 네. 정말 어렵죠. 네, 네. 그런데다가 길거리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우리가 곧 나가면 그 말이 되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거리에서 하면 예. 저 실력이 없어서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돈도 좀 잘 안 되고 어디서 그러니까 좀 잘 안 되는 애들이 그 길로 나와서 저러는구나 네. 이러지 예. 하죠. 그 어떻게 뚫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실은 이제 그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하려면 음향 최소한의 음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생 목소리로 아무리 크게도 안 되죠. 뭐 한 몇 미터까지밖에 외야외에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음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음향은 사용을 하려면 또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데나 제가 가서 할 수 예, 있는.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처음에 롯데백화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네. 롯데백화점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부터 예.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명동 뭐 또 일산, 노원, 뭐 영등포, 청량리 이런 예. 데 등지를 다니면서 하고 또 롯데백화점. 예, 롯데백화점 쪽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또 뭐 공원에 예. 뭐 강서구의 방화근린공원이나 공원도 또 찾아가고 또 재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태원에서 제가 한 6개월을 또 했었습니다. 이태원. 우와. 이태원에서도 하고 지금은 신촌하고 또 덕수궁 이런 쪽에서 지금 덕수궁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왜 하게 됐냐면 독수궁 안에서요? 덕수궁 그 돌담길 그 예, 예. 예, 요 안으로 해서 저 예, 예. 정동으로 통하는데요. 네네 거기가 문화가 있는 거리라고 해서 그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 차량이 안 다닙니다. 그 예. 길이. 그때 시간에 맞춰가지고 12시부터 1시까지 우와. 예, 점심시간에 그래서 좋으네요. 예,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또 뭐 회사원들 예. 점심 많이 식사하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예. 한 번 공연하면 뭐 더 많은 관객들이 보고 가지고 한 3,000명, 5,000명 이렇게 이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계속 유동적인 예, 인물이 그렇죠. 하니까 그게 가지를 못하고 다 서서 보게 되는. 보는 네네네. 거죠. 예. 예. 가시다가 이제 그걸 멈추고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로우신 분들은 좀 많은 시간 동안 보시고 빨리 시간이 급하신 분들은 한두 곡 보고 아쉬워하면서 또 이제 가시더라고요. 네. 사무실에 지각하는 분들 계시겠고. 네. 그래서 점심 때니까 뭐 예, 점심시간이니까 밥 얼른 뭐. 급하게 먹고 예, 와갖고 예, 예. 그쵸. 그걸 보는 건 좋죠. 예. 네. 그러면 처음에 공연을 하신 곳이 롯데백화점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명동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서 네. 명동에 거기 극장 있잖아요. 거기 명동 예술극장이? 예예예. 네, 그 중앙에 그 앞에. 예, 예. 그 가장 그 중심지에 예, 예. 거기 공간이 공간이 예, 있어요. 예. 거기서 극장 앞에. 하면 참 좋겠다 해서 거기를 여쭤보니까 그 장소를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장소를 찾다가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거기 롯데백화점 정신이 없는데요. 거기서 네. 어떻게 거긴 거의 중국말밖에 안 통해요. 거기 전부 중국말 네. 써요. 거기는 샤샤마샤샤마나나나 대구야 무지하게 정신 없는데 거기서 예, 그냥 뭐 중국말 샤샤샤 쓰다가 또 이제 노래 소리 거의 들리면 그러니까 명동에서 공연하는 건 거의 예. 일본 분이나 중국 분들이 대부분 관광 예. 하시는 그래도 분들이 이제 관객인 거죠. 예, 네. 잘만 하면 문화상품으로 이렇게 내놓을 수 글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은 관광객들한테 아주 좋은 그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거네요. 네, 관광객들이 저기 뭐 덕수궁 또 제가 신촌에서도 거기도 공연하는데 있잖아요? 예. 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와, 또 외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이렇게 한국 분이신데 예, 예. 여행을 오신 분이 있어요. 예. 한국에 그런 분들
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런 클래식이 이런 거리에서 이렇게 공연되는 정도로 이렇게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다고 아,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공연을 거리에서만 그렇게 하면 네. 거기 무슨 모자를 놓고 거기다 뭐 동전을 뭐 그 서양처럼 이렇게 네네. 받습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예, 뭐 동전으로 해요? 동전 아니고 저희가 모금함이 있습니다. 모금함에 넣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러브 인시엠 틀이라 그래서 네. 사랑의 인시엠 나무, 그게 상징적인 나무인데요. 나무 한 그루에 2,000원인데 2,000원을 매달 기부 약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자들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예. 저희가 10만 그루를 목표로 지금 600명이 인시엠에 이제 돈을 내고 후원하시는 분이 600명이고 한 1,800그루 나무를 지금 심었습니다. 특별하게 나무를 심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기업체나 이런 데서 뭐 후원을 좀 받고 이러면 좋은데 네. 뭐 제가 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업체를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예. 처음에 저희가 자비담으로 또 이제 벌어서 이제 초청 공연이나 이제 직접 영업을 해가지고 예. 공연 뭐 지자체라든지 기업체는 행사 공연 이런 데서 이제 벌어들인 수익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나무는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쵸.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공연도 제대로 기획해서 할 거 많은 연주자들한테 또 기회도 줄 수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젊은 음악인들을 이제 많이 좀 발굴을 해서 네. 그 음악인들을 좀 무대에 좀 많이 이렇게 세울 수 내보내려고. 나무를 있도록. 지금 아직 나무가 요만해요. 네, 지금은 네, 이제 아직 요만한 지금 이제 싹이 뿌리, 나갖고 예, 요 예. 정도 요 정도인데 이게 이제 크면 그렇죠. 큰 나무가 돼야 되는 거군요. 네. 예. 재밌습니다. 나무 예. 키우는 게. 그러면 이거 행사를 해서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는다고 네, 얘기하는데요. 소아암 또 저희가 사실은 뭐 그 지적 장애자 또 소년 소녀 가장들하고는 또 저희가 MOU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공연할 때마다 공연 관객석의 몇 프로는 항상 그런 힘든 그런 예. 분들을 이제 초청하는 자리를 항상 저희가 그래요. 만들고 예. 장애인이나 좀 힘든 분들 네네네. 초대를 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나무가 좀 많이 심어지면 예. 고정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사실 이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 같이 하면서 나눔을 배우는 장소네요. 그렇죠. 저희 그 인시엠이라는 뜻도 예. 함께라는 뜻인데요. 그게 이탈리아 고우입니다. 예. 고우로 함께. 그러니까 함께라는 게 연주자들, 오케스트라, 합창단, 오페라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니까 함께. 예.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듣는 사람이 없으면 노래를 네. 부른다는 게 얼마나 공허할까 하는 것도 네. 무인도에서 아무리 멋지게 불러도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관객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네. 그 연주자한테는 소중한 존재인가 생각되고 또 관객들은 그 아름다운 걸 함께 나누니까 좋고 네. 이게 역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로 소중한 그 예.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게 예. 예.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연주자들이 보통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자기 도취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객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연주, 나의 어떤 작품에 대한 그런 연주력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고 관객들은 그 곡이 어떤 곡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객이 없으면은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는 어떤 그런 연주나 그런 공연은 사실은 공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고 네. 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어야지. 감동을 네.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극장에서 제가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많이 했지만 거리에서 하는 공연이 사실은 더 행복하고 더 기쁩니다. 바로 네. 앞에서. 왜냐하면 정말 이분들은 공연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에서 내가 이런 클래식을 볼 수 있다니 이런 그 행복한 그쵸. 표정을 보면 예. 이 거리 공연을 나는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 에너지가 생깁니다. 사실 네. 힘들 때도 있지만 관객들을 보면서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죠.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실제로 가서 네. 보기가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싸고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아예 한 번도 못 본 분들은 그게 얼만큼 좋은 건지를 모르니까 네. 그걸 이렇게 만나게 자꾸 해준다는 네.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공연을 어느 정도 하세요, 1년에? 저희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오페라 공연이 세종문화에서 끝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획 공연, 저희가 예. 뭐 티켓을 직접 파벌고 하는 기획 공연을 1년에 뭐 한 두세 번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초청 공연, 외부에서 의뢰하는 공연, 뭐 지자체에서 또는 뭐 일반 극장에서 아니면 기업체에서 하는 공연들, 그런 공연들, 그리고 뭐 거리 공연, 거리 네. 공연은 뭐 1년에 이제 올해까지 저희가 올해는 100회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할 목표로 있고요. 그 거리 공연을 제외하고 한 6, 70회 정도 1년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성대가 너무 무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성악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보호해야 되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이런 그 뭐랄까 제 스스로 클래식계 야전 사령관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네. 이런 일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소리를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상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이제 되는 한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시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거리로 안 나오니까요. 근데 거리로 나오는 것이 좋다. 거리로 나오면 우리 클래식에도 더 활성화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이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명훈 선생님이나 네. 조수미 선생님 이런 예. 분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나와서 하면 엄청난 파급 파급 효과가 효과가 있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저번에 정명훈 씨 그 인터뷰하는 것도 봤지만 저는 음악밖에 몰라요. 이러고 이제 계시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면 그런 분들을 보고 뭐 클래식이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돼. 또 이렇게 하면은 네. 또 클래식이 하는 게 뭐 내가 허접한 거구만 이럴까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뭐 그렇게 제 스스로 그렇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야 정말 감동받고 그런 공연을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좀 할 수 있는까지는 끝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저같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클래식 하는 분들이 또 다른 곳에서 거리로 네. 나오시고 또 이제 또 더 많은 분들이 클래식을 또 거리에서 좋아해 주시면은 이 운동이 보람 있고 또 더 크게 또 좋아지죠. 될 것 같습니다. 쉐리 토크 오늘은 인CM 예술단 노희섭 단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저기 단장님도 네. 무대에 같이 서서 노래하시나요? 네, 그럼요. 무대 제가 거의 다 하는 편이고요. 아,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예. 이 거리 공연이라는 게 뭐 10분, 20분 하고 끝내야 되는 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려야 되니까. 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일반 공연장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3시간, 4시간씩 했었습니다. 거리 공연을요? 네네. 몇 사람이요? 그때 처음에는 이제 몇 분이 이제 도와주시러 오신 예. 분이 계셨는데 예. 사실은 이제 한두 번 하시다가 이제 예. 다 이제 뭐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못하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제 혼자 이제 하게 우와. 됐죠. 혼자요? 예, 예. 그리고 가끔 이제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한 1, 20분 또 연주해 주실 예. 때도 있고 또 마술사가 와서 또 1, 해주는 20분 경우도 해주는 있고. 경우도 있고 없을 때는 또 혼자 하고 예. 최고 혼자서 최고 오랜 시간 공연하신 건 몇 시간이에요? 혼자 그 4시간 그냥 서서 그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4시간 동안.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않아요? 그때 이상하게도 이제 계속 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들어간 무아지경이 돼가지고요. 예. 그냥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야, 아 근데 예. 그다음 날 말이 안 나오잖아 쉬어갖고. 근데 이제 제가 뭐 되잖아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하게 제가 이탈리아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선생님한테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발성을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래서
보통 노래를 많이 하면 이제 쉬어줘야 되는데 예. 저는 노래를 이제 하면 할수록 더 조금 좋아져요? 풀리는 그런 좀 그런 예. 창법을 야. 배웠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게도. 거리에서 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파트가 어디? 저는 지금 바리톤입니다. 바리톤, 전하고 네, 테너. 예,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세 가지인가요? 네, 네, 그, 딱 세 개. 네. 네, 어떻게 다른지 좀. 근데 사실 이제 전문적으로 더 들어가면 예. 테너도 뭐 레제로라는 테너가 있고요. 그 레제로라는 말은 가벼운 라이트한 테너, 또 뭐 이렇게 릴릭 그러니까 아주 서정적인 테너, 그리고 스핀 또 아주 강한 소리 테너 이렇게 또 나누는데 어쨌든 스핀도? 스핀도 스핀동. 예예. 스핀도 어때? 근데 이제 그 너무 깊이 아는 척 해야 되니 예.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예. 스핀도네. 네, 너무 예.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려우니까 예. 일단은 뭐 세 가지로 베이스, 바리톤, 테너. 예. 근데 이제 이 음역이 이제 조금 음역에 따라서 이 파트를 이제 그럼 주로 일반 그 사람들의 그 보통 우리 남자들이 내는 소리가 평범한 게 바리톤 정도. 그렇죠. 바리톤 이제 목소리 이제 음역하고 그다음에 이 컬러 소리의 색깔. 그러니까 테너 같은 게 노래할 때 뭐 이런 좀 약간 밝은 이게 바리톤은 좀 더 굵은 그렇죠. 굵은 소리가 좀 더 많이 악기로 나고 얘기하면은 호은 같은 느낌인가요? 이렇게 부는 소리가 나는? 그렇죠. 트럼펫은 테너고요. 예. 이 트럼본은 바리톤. 바리톤이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호는 이제 트럼펫은 그러니까 네. 테너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좀 한번 음역의 노래를 한번 직접 불러줄. 근데 원래 바리톤 하시잖아요. 예, 예. 테너 소리도 내신다면서요. 원래 이제 바리톤 오페라 할 때는 이제 바리톤으로 뭐 바리톤은 바리톤 노래만 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길거리로 나가니까 바리톤 노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TV 요즘 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기가로. 예. 예. 그 기가로, 영화배우 기가로, 기가로. 예. 기가로 하는 그 노래하고 예. 또 뭐 투사의 노래 뭐 이 정도. 예. 그 정도는 좋아하는데 바리톤이 또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일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노래를 찾다 보니까 주로 테너 그리고 노래를 하더라도 음역이 많이 올라가야지 예. 높은 음을 많이 내줘야지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음을 많이 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제가 테너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테너와 바리톤을 지금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갔다 하시면서 네. 바깥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혼자 공연을 하시면 몇 곡 정도 불러야 돼요? 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이제 덕수궁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공연이에요. 거기는 이제 사실 거기도 장소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는 시간을 예. 제한이 있죠. 예, 예.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서울시하고 이게 문화 잡지 그 객석이라는 문화 잡지사하고 아 객석. 예예 저희 인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음향 시설을 이제 해주고 저희는 이제 연주자들은 재능 기부로 이제 가서 네. 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예. 거기는 1시간인데 보통 이제 1시간 할 때는 곡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한 열 몇 곡. 2시간 정도 하면 저희가 한 30곡 정도 하고요. 그거 가사 다 왜요? 네, 그때 이태리 말이잖아요, 다. 이태리 노래도 있고 뭐 스페인 노래도 있고 예. 한국 노래도 있고 예. 또 뭐 미국 노래도 있고 일단 감사하네요. 듣는 분들이 이태리 말을 많이 모르신다는 게 가사를 잊어먹어도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본인이 왜냐면 알죠. 네. 왜냐면 사실은 또 노래라 꼬이죠.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동영상을 다 찍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를 찍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죠. 찍어서 그냥 아무데나 올려버려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한 곡 한 곡 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게 동영상에 올라가니까 유튜브에. 예. 야. 오히려 그 뭐 세종문화회 극장에서 하는 공연은 지나가 버리면 누가 찍는 그쵸. 사람이 없거든요. 못 찍으니까요. 아 거기는 안 찍긴 네, 참. 찍을 수가 찍죠. 없으니까 예. 오히려 좀 못해도 그냥 다 잊혀져 버리는데 이거 거리 기록이 공연은 남는군요. 거리 공연은 누가 언제 찍을지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긴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네요 진짜. 예. 버리고 그러니까 요즘 SNS가 워낙 그 발달되다 파급 효과가 보니까. 크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잘 못한 게 올라가 버리면은 뭐 2시간 동안 열심히 잘하다가 한 곡 못했는데 그 못한 거가 올라가 버리면 저만 안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건 아주 영원히 찍히는 거지. 그러네요. 예. 땀나네요 그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가 또 한 번은 이제 영등포에서 공연을 하는데 영등포에 그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그 노숙자가 그 하루 종일 그 박스를 팔아가지고 2,000원을 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앉아서 공연을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 다 끝나고 찾아와서 그 2,000원을 후원함에 넣으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그냥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시간, 4시간이 아니고 그럴 때는 뭐 10시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죠. 거리에 나오시니까 감동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바로 코앞에서 보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 하나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많지만 또 그 이태원에서 공연할 때인데요. 이태원에서 공연할 때 제가 그 사랑의 어떤 노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사라 브라이언트만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같이 불렀던 Time to Say Goodbye라는 네네네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그 어떤 연인이 외국인 연인 같았어요. 이태원에 그분들이 제 노래하는 앞에 와서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 여자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에서 키스하고 저는 노래하고 예. 예. 그 사람도 돈도 안 받고 연주자 불러가지고 아주 그 네. 네. 그러면 어쨌거나 거리 나가시면 노래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음악 하시는 반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처음에 사실 그 명동에서 할 때는 피아노는 무겁잖아요. 그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쵸.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반주를 했는데 예. 이 반주가 이게 거리에서 하니까 효과가 없더라고요. 예. 너무 약해서. 예. 그러니까 반주가 이제 단순음이잖아요. 예. MR로요? 그래서 이제 MR을 하기 시작했어요. MR로. 그래서 MR 처음에는 MR도 구하기가 클래식 곡들이 잘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한 2년 해오면서 지금은 한 50곡 정도 제가 모으셨군요. 레파토리가 이제 50곡 정도는 언제든지 나가서 부를 수 있는. 만들었어요, 그걸. 네네. 아휴. 그러면 노래하실 땐 그런다 그러지만 연주할 때 지휘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연주? 그러니까 공연할 때 예, 예. 연주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분들도 나가서 악기로 공연을 하신다면서요? 네네. 그럴 땐 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거리 공연에서는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는 않고요. 예. 지금 뭐 이제 제가 혼자 노래 아니면 중창 그 아니면 정도로. 바이올린 솔로로 이렇게 하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초청 공연이나 저희가 예, 이제 예. 공연 뭐 지자체 극장 공연할 때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가죠. 예, 이제. 예. 그럴 때는 이제 지휘자가 필요하죠. 이제. 그렇죠. 아니 근데 그 네. 우리 그 단장님이 지휘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지휘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지휘자가 되고 싶었어요. 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휘하는 뭐 이렇게 성가대 지휘자님들 보면서 예. 아 멋있다 지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어릴 때 음악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네. 뭐 집안 형편상 그리고 음대를 들어가게 된 음대도 제가 20살 넘어서 21살 때 제가 음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대를 네. 그러니까 음대를 가서 음악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본격적인 전문적인 거는 이제 음대를 들어가서 시작했죠. 딴 사람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레슨을 중학교 받죠. 때 중학교 받죠. 때나 뭐 노래 중학교 때부터. 예, 노래하는 사람들은 중학교나 늦으면 고등학교 때부터 때. 예. 그리고 근데 악기는 레슨을 안 받으셨단 말이죠. 레슨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레슨을 안 받고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그쵸. 일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3개월 제가 레슨을 받고 들어갔어요. 3개월. 음대를. 예. 그래서 좀 사실은 이제 좀 방황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저를 저렇게 놔뒀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음대에 보내주게 된 거죠. 집에서 집에 처음에 반대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예. 성악하면서 지휘하시는 분은 국내 최초인가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성악 공부만 제가 이제 하고 이태리 유학도 성악으로 공부하고 한국 와서 인시엠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 또 제가 뭐 교회에서 지휘자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이제 지휘를 이제 계속 했는데 이제 그래도 점점 지휘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공부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교수 중심 사회고 어떤 학위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지 학위가 있어야지 이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런 좀 인정해주잖아요. 문화가 있거든요. 예. 근데 외국은 뭐 권투 선수 한다가 갑자기 오페라 가수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좀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문 지휘자로서는 생각을 못해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를 지휘는 했죠. 그 전공이 따로 있어요, 음대? 네, 있습니다. 지휘 지휘 지휘학과가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우와. 아 그래요? 네, 저는 약간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네, 지휘자라는 게 보면 그 음악을 네. 거의 완전히 이제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그 네, 음악을 해석하고 거기에 구성된 악기를 갖다가 다 네, 네. 이해하고 예. 그 악기의 소리를 어떻게 종합하고 네. 그 음악이 이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연주자 출신들이 지휘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예, 주로 이제 뭐 그렇잖아요. 네. 장한나 첼리스트도 지휘를 하는데 네, 주로 이제 기악하시는 분들이 지휘로 뭐 정명훈 선생님도 피아노 하시다가 글쎄요, 지휘자로 지휘를. 그렇게 이제 기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성악가가 이렇게 지휘자로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잘 없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모스틀리의 뭐 박상현 지휘자라든지 또 서희태 씨 이런 분들은 성악을 하다가 이제 지휘자의 길로 가시게 되면 그 몇몇 성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계시군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정한용 선생님도 오페라 보러 오셨지만 네네. 이렇게 성악가가 콘서트 지휘를 하는 경우는 많은데 오페라 전막을 지휘한 경우는 외국으로 하면 플라치도 도밍고가 예. 했었고 제가 우리나라는 최초로 그 오페라 아 전막 오페라 예, 성악가가 오페라 지휘는 하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오페라는 지휘자들도 오페라는 제일 마지막 코스가 오페라로 가는 아, 거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오페라 지휘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그 교향악 같은 경우에는 악기만 나오지만 이 오페라는 오케스트라 플러스 이 성악가들의 호흡을 같이 맞춰야 되는 예. 그 거기다 합창도 또 네, 합창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페라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지휘자들도 오페라를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사실은. 아 그러니까 오페라를 처음 지휘하신 건가요, 그렇게? 네, 오페라 이제 갈라로는 많이 지휘했지만 이제 전막의 전체를 다 지휘한 거는 이번이 이제 성악가로서는 최초죠. 기억나는 오페라 공연은 어떤 게 있으세요? 오페라가 이제 제가 사실 그 안드레아 쉐니에라는 그 오페라가 있는데 그 오페라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인데 그 오페라를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오페라가 지금까지는 가장 기억에 남았었는데 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 지휘를 하면서 처음으로 사실은 이제 이번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빨리아치라는 오페라 두 작품을 했는데 이 오페라가 지금은 제일 기억에 남는 오페라가 됐죠. 네. 공연하시고 나면 저희 연예인들은 이렇게 공연하고 나면 네. 불 딱 꺼지고 나면 되게 허하거든요. 네. 기운이 쫙 빠지고. 예, 예. 오페라 가수들은 어때요? 근데 뭐 사람마다 좀 뭐 다를 수도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허한 마음은 없고요. 예. 이번 또 그날 이제 일요일 날 마지막 공연 끝나고 월요일 날 바로 제가 또 그 덕수궁에 거리 공연을 바로 하러 나가기 때문에 허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아니 날씨가 예. 화창해가지고 공연을 막 하고 있는데 막 비 오고 막 이런 야외는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예, 가끔씩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그냥 철수하나요? 지금 한 3주 전에 신촌에서 공연하는데 네. 공연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럼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비를 상태를 보고 우산을 썼어요.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관객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죠. 근데 그렇죠. 한 열 몇 분이 남아 계세요. 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산을 쓰고 했어요. 예.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비가 싹 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쳐서 다시 우산을 관객들이 또 접고. 오시고 예. 하는데 또 비가 또 오는 거예요. 또 많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철수를 했죠. 야. 비가 올 때는 할수 없죠. 방법이 할 수 없죠. 없죠, 뭐. 예. 야외 공연장. 예. 아, 여름에는 공연하시면 목마르거나 막 어지럽거나 이러잖아요. 밑에서 오는 열기가 엄청 세서 네, 예,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서울에 제가 춥고 그 뭐 여름엔 예. 덥고 이랬죠 뭐. 제가 명동 공연을 한 때가 6월 달이었고요. 아주 더울 때 예. 6월 달에 시작했고 또 그때는 사실
더운 줄도 몰랐어요. 땀은 물론 제가 연미복을 입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클래식이구나 하기에는 연미복이죠. 이 시각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갇혀 입고 연주를 합니다. 네. 그러면 땀이 뭐 완전히 다쳤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고 정말 어떤 큰 그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더운 줄도 모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도 이제 제가 이태원 처음 시작한 게 12월 24일 날. 예. 그때는 크리스마스 예. 날이네요. 제가 한 영하 10도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겨울에 계속 했으니까요. 예. 그래도 그 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하고 가죠, 감동. 저는 이제 힘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힘이 든 만큼 감동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을 제가 오히려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면 감동은 더 더 커지니까. 커지니까. 예. 그렇군요. 네. 쉐리토크 오늘은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단법인 인CM 예술단의 노희섭 단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대를 좀 늦게 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집안에 뭐 가정 형편상 반대를 하셔서 못 갔는데 그래서 이제 늦게 들어간 만큼 학교 가서 거의 이제 저는 연습만 했어요. 죽으라고. 몇 살에 들어가셨어요? 21살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많이 늦은 건 아니지만 예. 왜냐하면 이 클래식은 예술을 많이 안 하고 들어갔으니까. 미리부터 이제 좀 조기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교육 없이 이제 예.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대학을 마치시고 떠나신 거예요? 네네네. 대학을 네. 마치고 거기 가서 이제 학교를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이제 처음에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 들어갔다가 네. 그 조수미가 나온 학교로 예. 유명한. 근데 거기는 이제 학교를 매일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유학 생활을 이제 벌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네. 학교를 가면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2년 다니다가 그 학교는 이제 못 다니고 예. 다른 학교를 매일 안 가도 되는 학교를 이제 찾아서 네. 그래서 이제 졸업은 이탈리아 그 시에나라고 예. 시에나 이제 국립음악원을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학교는 이제 산타 체치에서 많이 다니고 예. 졸업은 시에나에서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몇 년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만 5년이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벌으셔야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그때가 제가 이제 1997년도 말에 제가 그러면 한창 어려울 때. 그때 IMF 때였죠. IMF 때 그죠? 아주 그 심한 그때 예, 진짜 예. 국내 사전도 어려운데 그 이태리를 가서 그래서- 원화가 맥을 못 줄 텐데요. 네. 그게. 네. 그때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다 네. 한국으로 이제 돌아올 들어- 때잖아요. 들어오거든요. 돌아오는데 나가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겁이 없었던 게 예. 20살 때부터 제가 벌어서 살았기 때문에 뭐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제가 뭐 달라지는 건 없다. 한국으로 달라질 거라고. 난 어차피 아무 데서나 벌어먹고 살 수 있어. 네. 이런 배짱으로 가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느 학교 등록 3개월 코스만 이탈리아에 등록하는 이제 비용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지불을 하고 랭귀지. 예. 그래서 거기 가면 저 랭귀지를부터 댕겨야 되는군요. 이태리도. 그렇죠. 예. 이탈리아 말을 알아야 이제 되니까. 해야지. 다시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100만 원 나머지 100만 원 들고 제가 이탈리아로 갔죠. 그때 IMF 때. 근데 다행히 이제 거기서 예. 그 아주 오래 사신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한국 예. 할머니 한 분이. 한국 할머니요? 네네. 그분이 오래 사셨는데 그분이 민박을 하고 계셨어요. 예. 근데 뭐 여행객들이 없는 시기여서 그때 IMF 때는 그렇지. 미국 한국 관광객이 안 오잖아요. 안 와가지고 여행사도 다 망하고 뭐 민박하시는 분도 다 망하고 근데 그분은 워낙 오래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터전을 마련해 놓고. 주재원이나 이런 분들은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민박. 근데 어. 그분이 이제 제가 같은 교회 다녔는데 예. 제가 이제 이런 형편을 보시고 너가 민박을 한번 해봐라. 내가 예. 집을 구해서 그러면 내한테 오는 손님의 남는 손님을 너한테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다. 예. 그래서 이제 민박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됐죠. 감사하게도.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아랍의 그 엑스트라 브로커 한 분을 아랍인인데 네.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뭐
이제 엑스트라 출연을 하게 됐어요. 영화도 출연하고 드라마도 출연하고.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네. 노 단장님은 약간 이탈리아 영화에 제가 많이 출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토크쇼도 출연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이탈리아는 한국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한테 그 아르바이트 엑스트라 비용을 2배를 더 쳐줘요. 그래요? 네, 내국인보다. 오. 그래서 그 돈이 상당히 금액이 컸습니다. 도움이 그때. 됐겠네요.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저희 그 집 주인이 이제 집을 짓는 거가 취미인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집을 짓는데 다 이제 이탈리아 집을 줘서 파는 거예요? 이제 예, 집을 한 몇 년에 걸쳐 혼자서 집 한 채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집을 이제 팔고 예. 이제 우리나라는 뭐 몇 달이면 금방 다 그렇죠,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몇 년, 몇백 년짜리 건물이 있듯이 그렇죠. 집을 혼자서 그냥 집을 짓는 거예요. 혼자서 몇 년에 걸쳐서.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사람이 필요하면 이탈리아 어떤 이제 그 인부들 불러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저보고 좀 하루 와서 좀 일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가서 했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예. 걔네들이 한 3일치 일을 제가 혼자서 하루 만에 다 하고 왔는 거예요. 예. 저는 한국식으로 이제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쉬었다가 하고 뭐 한 오후에 또 한 4시간 쉬고 잠자고 예.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되게 오래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또 좋아가지고 돈도 더 주면서 이제 또 그런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알바하시랴 또 공부하고 레슨 받으시랴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하셨을 것 같은데 연습량은 어땠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연습을 연습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며요. 악기 같은 피아노나 바이올린은 뭐 7시간, 8시간, 10시간씩 사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근데 성악을 매일 10시간씩 하면 이게 나만 아직 그러니까 하루에 뭐 한 많이 연습하면 2-3시간 이상 연습을 사실 못 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연습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그래도 다른 여유가 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뭐 물론 다른 공부도 하지만 예. 좀 남는 시간에 이제 일도 하고 또 돈을 저는 이제 돈을 또 벌다 보면 예. 돈 맛을 알면 또 그 돈 버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데 가게 되죠. 돈 이렇게 공부할 만큼 벌면 그걸 또 공부하고 또 아. 없으면 떨어지면 또 일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예.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고 네. 공부 끝나자마자 바로 한국에 한국으로 오셨어? 이제 왔는데 다행히 세종문화회관에 제가 입사를 바로 들어가신 예예예 거예요? 오자마자 바로 이제 다행히 제가 하는 이제 영역에 똑같은 그런데 이제 오페라단에 세종문화회관 예, 서울시 오페라단에 이제 제가 입사를 하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제가 많이 좀 실력이 또 향상되고 경험을 또 많이 쌓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많은 분들이 성악을 하면 이태리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들을 갖고 막 이태리를 가는데 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1년밖에 못 버티고 오는 분들, 6개월밖에 못 버티고 오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건 좋은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게 저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 우리나라는 미국식 그런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학사, 석사, 박사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석사, 박사 이런 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국립음악원에 들어가게 되죠. 아하. 그래서 제가 산타 체칠리아 처음에 들어가서 놀란 게 뭐냐면은 그 학교에 들어가면 엄청난 교육을 새로운 예. 이 상위의 그 교육을 받는 줄 알았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어머. 뭐 고등학생도 있고 예. 또 뭐 어른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유일하게 대학 교육을 다 받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음대에서 배웠던 서양음악사, 예. 뭐 시창청음 그리고 예. 뭐 화성학 이런 거를 단지 이탈리아어로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 근데 거기를 나와야지 한국에서는 이 석사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학위를 따기.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거 좀 허망하네요, 그거. 우리나라는 교수 중심사이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예. 지금은 많이 있는데 예. 유럽은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아야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려면은 어떤
우리가 산에 어디 뭐 도 닦으러 가듯이 예. 도사를 만나러 가듯이 바깥에 있어요. 학교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야. 학교는 하기를 위해서 가고 예. 레슨은 다른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그 선생님. 같이 함께하는 동지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같이 하면은 좀 덜 힘드실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동료 음악가들이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아마 이제 네. 조만간에 조금만 더 있으면 저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연은 이제 계속 제가 좀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 러브 인시엠 투리 나무 우리 후원 회원들 10만 그루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10만 그루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 2의 시작 지휘자 물론 지휘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오페라 지휘자로서의 또 어떤 삶을 또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겸해서 하고 있는데 오페라 지휘자로서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지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제가 단체를 이끌고 있으니까 이 인셈 단체가 또 대한민국의 이 문화예술 공연 단체로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후배들이 네. 아 이렇게 문화예술을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하면 나도 이렇게 노력해서 될 수 있구나. 어떤 줄을 안 타도 네. 노력해서 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떤 기득권이 아니거든요. 예. 제가 대학도 지방에서 나오셨고. 지방 대학에서 예. 나와서 나온 사람이고 물론 뭐 이탈리아 유학은 갔다 왔지만 네. 그러니까 다 나는 뭐 서울대 라인 아니면 안 돼, 뭐 예종 라인, 연세대 라인 아니면 예, 이런 예. 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라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노력해서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음악을 예. 인시엠 공연 그 예정돼 있는 건 뭐 없습니까? 계획 지금 이제 실내 공연은 실내 공연은 6월 9일 날 네. 양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예. 그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오페라 잡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는 양천구에서 초청 공연이고 저희가 공연하는 거는 6월 28일 날 세종문화회관 MC어터에서 일 트로바토레 베르디 아까 베르디 좋아하신다 그랬는데요. 예. 일트로 예,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오페라를 콘서트 오페라로 그때는 네. 무대 세트 없이 그냥 오. 음악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과 성악가들하고 같이 이제 음악으로 하는 그런 예. 공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와, 6월 28일 날이요. 네. 예. 초대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또 이쪽 예능 계통을 하는 분들은 엄마들이 난리잖아요. 근데 도움을 하나도 안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애들 부모님들한테 근데 제가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음악 교육은 부모의 스포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형편이 되시는 한도 내에서 그걸 뭐 빚을 내서 뭐 다 팔아서 하지 말고 형편이 되는 한에서는 많이 스포트를 해주고 예. 그 재능을 살릴 수 살릴 있도록 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처럼 막 야 저 사람도 지금 막 혼자 저 한다는데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그리고 제가 하나 요거는 중간에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네, 이 박수를 언제 쳐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감은 네, 네. 이게 정말 교향곡 같이 이렇게 막 네, 붙어 네. 있는 악장 사이 끝났는데 안 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또 누가 치면 아 이제 치나 보다. 네. 그래서 먼저 딱 쳤는데 아무도 안 치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멋진 네, 네. 뭐 아리아가 끝나면 뭐 와 이래서 네, 또 막 네, 치고 어떨 때 치고 어떨 때 안 치고 그 근데 사실 그게 애매한데요. 그 뭐 정해진 건 있어요,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교향곡을 할 때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안 치면 안 된다고 네.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그쵸. 관객이 만든 법이 아니고 근데 저는 사실 저도 공연장에 교향곡을 연주를 들어가면 한 악장이 끝나고 다음 악장을 가는데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게. 박수를 좀 예. 쳤으면 좋겠는데. 아 오히려 예. 박수를 저는 치자는 저는 사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오페라 할 때도 뭐 합창 끝나고 뭐 중창 끝나고 이게 아니고 하는 중간이라도 자기가 내가 감동을 받으면. 감동스러운 받으면 쳐도 된다. 그럼요. 내용상 감동스러운 또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 나오고 자기가 감동을 받으면 그때 박수를 치면 된다. 치면 좋은데 너무 형식이에요. 사람들이 예. 응해가지고
예. 무서우니까 이렇게 쳤다가 그래요. 옆에서 예. 클래식 잘하는 사람이 왜 쳐라 이렇게 진짜 오늘 처음 보러 왔나 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알겠습니다. 감동받는 대로 박수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연할 때. 네. 박수 좀 많이 아무 때나 쳐달라고. 치시라고. 예. 제발 좀. 네, 네, 네. 예, 오늘 정말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네. 정말 많은 공연들이 여기저기서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역시 세상은 함께해야지 행복한 거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느꼈죠? 인시엠이 함께라는 뜻이래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오페라 그러면 너무나 벽이 높고 야 내가 그거 한 번 가려면 진짜 돈을 모아서 가는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저는 좀 더 많은 곳에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그 인시엠 오페라단이 이렇게 예. 부르니까 아까 양천 구민회관에서도 한다고 그랬었는데 예, 얼마 며칠 있다가 그런 데서 하는 거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네. 아마 초청 공연이니까 그런 걸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예, 인시엠에 어디서 공연을 싸게 그렇죠. 좋은 공연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예. 같으니까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너무 아이돌한테 끌려가는데 맞아.